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에는 6장 유기 반응의 개요에 대한 얘기예요. 유기 반응의 개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할 경우에는 보통 다른 챕터에다가 이 내용들을 다시 다 편집을 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 유기 반응의 개요에 대한 이 챕터는 좀 기본적인 내용들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 유기화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점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 점이 나타내는 거는 바로 전자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화살표 있지? 이 화살표는 이동하는 걸 나타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기 반응의 개요 부분은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흡수되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자잘하게 하지만 이제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기는 해요. 조금 가벼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 유기화학이 좀 자신이 있다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기 반응의 개요 요 챕터를 넘어가서 공부를 해도 크게 뭐 갭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초가 내가 유기 반응 이게 뭐 내가 유기화학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하는 학생들은 이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챕터이기 때문에 꼭 듣고 연습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앞으로 유기화학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점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챕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는 다른 챕터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요약 챕터이다 보면 되겠죠. 그거 보면 제일 처음에 유기 반응의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다루고 있는 게 전부 다 유기 반응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유기 반응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는 몇 가지 딱딱 지정을 해줘서 요러요러한 반응들이 있다라고 벌써 딱 요약 정리를 해주죠.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뭐냐면 알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알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이중결합이 이제 탄소 사이에 결합이 시작이 돼요. 하나는 이제 파이탄소고 하나는 파이 결합이고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에요. 여기에다가 HBr을 반응을 시켰다.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것들이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물인데 자, 또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하면 돼요.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HBr이 어떻게 됐느냐? 이 안에 다 흡수되어 있더라. 어떤 식으로 흡수가 됐느냐? 결합이 이중결합이었던 것이 결합이 하나 끊어지면서 사실상 이 수소하고 이 브롬을 더 받아들여서 요렇게 들어갔다. 이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뭔가가 들어갔으니까 이러한 반응은 특히 첨가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응의 종류가 원래 반응물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 반응물들이 뭐가 결합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생성물이 크게 만들어지면 이 반응들은 대부분 첨가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응은 앞에서 했던 반응과 거의 거꾸로 가는 반응이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환경에 의해서 여기서는 그 환경이 산 촉매 하에서예요. 그러니까 H하고 OH기가 뭐가 되냐면 산 촉매 하에서 탈수, 물이 떨어져 나가는 축합 반응을 하게 되는 탈수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작은 분자가 하나 쪼개져서 나간 거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거에 이제 거꾸로 반응, 알켄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떨어져 나갔네. 제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의 종류가 첨가 반응, 그다음에 제거 반응.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지금은 에스터라고 해서 우리가 작용기 앞에서 했는데 요 작용기 요거 보이나요? COO 요게 이제 에스터예요. 에스터라는 작용기가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산이나 이런 촉매 하에서 두 가지 물질을 반응시켰을 때 여기는 에스터에다가 물하고 지금 반응을 시켜서 요게 카르복실산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로 요렇게 바꿔 준 거죠. 자리 바꿈이 일어난 거예요. 얘는 지금 뭐냐면 OH 있는 상태에서 H 대신에 이게 들어간 거고 얘는 CH3 대신에 여기 H가 들어간 거고 서로 뭐냐면 짝꿍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반응을 우리가 또 뭐라 그러냐면 나머지는 다 가만히 있고 옆에 있는 짝꿍들만 하나씩 살짝 바꿨다. 치환.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서 치환 반응이다. 첨가 반응, 제거 반응, 치환 반응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반응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반응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종류를 볼 거예요. 반복해서. 지금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합물이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여기서도 또 여러분들이
작용기를 봐야 돼요. 여기 무슨 작용기 있습니까? 카보닐기라고 해서 카보닐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나올 때마다 하나씩 외우면 돼요. 카보닐이라는 거는 C의 이중결합 O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저런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케톤이라는 작용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OH기, 히드록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드록시기 알코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화합물의 작용기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근데 얘는 저 작용기끼리 지금 서로 자리를 바꿨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은 치환 반응 그러기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치환 반응하고 이 반응하고의 차이점을 볼게요. 치환 반응은 이렇게 반응물이 있을 때 서로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하고 자리 바꾸기를 한 거예요. 짝꿍을 바꿔야 되죠. 근데 얘는 짝꿍 없이 자기 혼자서 바꿔야 돼요. 그럼 이건 치환반이라고 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리 옮김, 그렇죠. 자리 옮김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짝꿍 바꾸는데 짝꿍 반응물끼리 바꾸는 게 아니고 얘는 하나의 화합물 안에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가지 반응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일 처음에 뭔가 들어와야 돼요. 첨가 반응. 들어온 애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제거 반응. 그리고 서로 옆에 있었던 짝꿍들끼리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환 반응. 근데 하나의 화합물 안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 옮김 반응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반응에 대한 거, 우리가 유기화학을 앞으로 하면서 계속 나오는 그 반응들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메커니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쓸 거예요. 메커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순서예요. 근데 어떤 반응은 너무 반응이 빨리 진행이 되고 어떤 반응은 너무 반응이 느려서 우리가 뭐 평생 살 때까지 이 반응이 진행이 될까 안 될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 속도를 우리가 조정을 해주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는 앞에서 봤던 그 여러 가지 뭐 제거 반응이라든지 자리 옮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씩 트레이서법이라고 해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추적자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밝혀내는 것, 그거를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유기화학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내용으로 만약에 출제되고 이런다면 반응 메커니즘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분명하게 밝혀진 것도 있고 아직까지 잘 밝혀지지 않은 그런 메커니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유기화학에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간단한 기호 같은 것들, 약속이 낫겠네. 약속이 나와요. 지금 여기 이 각각 A하고 B라는 이런 화학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A에 지금 홀 전자가 하나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에 있는 전자, 저게 이제 점이라는 게 다 전자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A에 있는 전자, B에 있는 전자가 여기 위에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거야. 그런데 반고리, 반 화살표 모양만 했어요. 낚싯바늘 후크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B에 있었던 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래 그럼 나도 똑같이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전자를 서로 하나씩만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이동하는 것과 2개 이동하는 건 이 표현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도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너도 하나 나도 하나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공유결합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전자 하나에 의해서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요거 자체는 공유결합이고 요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들 자체는 우리가 라디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얘는 지금 아예 양이온이에요. 전자가 없는 거죠. 원래 중성이어야 되는 것에 비해서. 그다음에 얘는 지금 전자가 하나 더 풍부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도 공유결합이 된다. 하지만 이거는 위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거는 공평하게 너도 줘 나도 줘 이런 식으로 대칭의 결합을 이루고 있다면 한쪽에서는 완전히 비어있고 한쪽에서는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 줄게 이리 와 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건 비대칭에 의한 그런 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결합은 라디칼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밑에 있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적인 차이도 굉장히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RAD라고 돼 있으면 이거 라디칼을 이제 앞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라디칼이 지금 있고 A하고 B하고는 지금 공유결합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숨은 그림이 여기 나왔죠. 반응물하고 생성물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이거 우리 갈라지자. 공유했는데 너는 이거 갖고 나가, 챙겨 나가. 나는 얘랑 결합할 거야. 이 라디칼이 다른 옆에 있는 애하고 분해를 시도를 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결합되어 있었던 화합물 중에서 하나가 라디칼 쪽으로 반응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거를 바꿔치기 했으니까 치환, 생성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B는 덩달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홀전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가 있는 형태니까 라디칼이 새롭게 생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라디칼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한 정체를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지금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다시 그리면 전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두 개가 결합선 하나가 되니까. 근데 이 중에서 하나는 항상 전부 다 단일 결합은 전부 다 이제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죠? 얘도 시그마 결합, 얘도 시그마 결합. 이 중에 하나의 결합도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느냐? 요 하나는 이거는 파이 결합이에요. 그런데 이 파이 결합하고 시그마 결합은 결합력이 달라요. 일단은. 누가 더 잘 깨지느냐? 이 파이 결합이 잘 깨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서로 지금 후크가 이렇게 딱 뭐 반쪽만 있죠. 그러면 전자를 공평하게 나눠서 여기 전자 공평하게 나눠서 니 하나 가져가고 나도 하나 가져가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 결합이 하나 깨지면서 전자를 공평하게 나눠주고 얘는 얘가 가지고 있었던 라디칼 그 홀전자하고 결합을 하나 해서 요게 하나 만들어지고 얘는 전자가 결합되어 있던 게 하나 끊어졌으니까 전자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홀전자가 남아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전자를 추적을 하는 게 이게 메커니즘의 첫 단계다. 이거 전자 추적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자, 지금 메테인하고 클로린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 요 분해 반응, 라디칼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라디칼 반응이 여기 지금 챕터에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어떤 라디칼 반응도 그 메커니즘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